오늘은 이제 PC 조립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게끔 조립해 보도록 할게요. 간단한 제품 설명을 드리면 i5 11400 CPU를 사용했고 보드는 B560 칩셋, 총 구매 비용은 685,270원입니다. 이제 메인보드와 이제 CPU를 제일 먼저 이제 결합을 해주게 돼요. 케이스에서 이제 분리를 한 다음에 정전기 방지 이제 비닐을 깔아주시고 메인보드를 올려주세요. 이걸 바닥에 놓게 되면은 이런 칩 이렇게 납땜한 부분이 이렇게 좀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데 이게 상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박스에 올려주셔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CPU 바닥면에 이물질이 안 묻게, 특히 손가락이 안 닿게 잡아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드와 이제 CPU를 조립을 할 건데 여기 보시면은 요 삼각형 모양이 있고 이 메인보드 밑에 보면 이 삼각형 표시가 있고 양쪽에 이렇게 홈이 있어요. 여기에 맞추셔가지고 CPU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 CPU 고정용 레바를 내려서 고정하면 송 이렇게 빠져요. 그러면 CPU와 메인보드와 이제 연결이 끝난 거예요. 이제 이렇게 쿨러와 메인보드와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케이블이 이게 전선이 있는데 이게 쿨러 이제 전원을 연결하는 이 잭이 있어요. 이 방향으로 맞춰서 윗부분으로 향하게 해서 이 인텔 이 CPU를 조립을 해주면 돼요. 이게 뭐 만약에 아래로 가 있으면 선을 이렇게 꼬아서 와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은 좀 작업할 때 케이블 연결할 때 안 좋아요. 홈에 다 맞춰졌으면은 이 대각선으로 딱딱 소리가 날 때까지 밀어주세요. 이 확인을 잘 해주셔야 돼요. 이 핀이 잘 나왔는지. 이제 쿨러에서 나온 케이블이 약간 길어요. 근데 뭐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꼬아주셔도 되고 뭐 케이블 타이로 작업을 해주신 분도 있는데 요거를 반 정도 잡고 한번 두 바퀴 돌리시고 이걸 이쪽으로 빼주세요. 고리로.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핀을 연결해 주시면은 잊어보세요. 이 경우는 이제 이거를 보시면 한 바퀴, 두 바퀴, 한 세 바퀴 정도 감아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이 고리 안으로 이 케이블을 넣어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 전원부 커넥터와 이제 연결을 해줘요. 요번에는 이제 메모리를 연결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검정 요 레바를 제껴 주시고 요 가운데 홈이 맞게끔 연결을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소리가 나게 딱 한쪽을 눌러 주시고 딱깍 소리가 나게끔 연결을 해주시면은 이제 연결이 잘 된 거예요. Oh my god. 이제 NVMe M.2 하드를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홈이 있어요. 이 홈에 이 PCI 4.0 요 홈이랑 맞게끔 해가지고 그냥 밀어서 넣어주세요. 이렇게 체결 부위, 나사 체결 부위랑 딱 맞게 들어가요. 보시면 이렇게. 여기를 이제 볼트를 조여주면 돼요. 이 볼트는 메인보드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요거를 잘 잃어버리지 말고 잘 챙겨 두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드라이버를 이용해 가지고 너무 꽉 조이지 마시고 그냥 이제 체결될 정도로만. 좋았어. 그러면 이제 메인보드에 CPU, 메모리, 하드가 연결이 됐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전원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케이스 조립하기 전에 전원 테스트를 진행하셔야 조립을 다 하고 부팅이 안 되면 메인보드를 다시 빼내야 하는 불상사를 미연에 막을 수가 있습니다. 파워 연결을 다 됐고 이제 전원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부팅이 됐는데 메모리 이제 8기가
이제 8기가 두 개가 이제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었고, 그다음에 시게이트 파이어푸다 M.2 하드도 정상적으로 부팅이 되었어요. 이제 이걸 다 정리를 하고 이제 케이스와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보통 보시면 케이스를 이렇게 위에서 꺼내는데 잘 안 꺼내져요. 이거를 뒤집어서 바닥에 내려놓고, 그 다음에 케이스를 이렇게 올리시면은 쉽게 케이스를 벗길 수 있어요. 한 가지 더, 박스 개봉할 때마다 정전기 조심하세요. 이건 정말 해도 적응이 안 됩니다. 작업 편의를 위하여 케이스 옆면 뚜껑을 모두 분리하였습니다. 일단 이제 케이스와 파워부터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파워를 조립하실 때는 이 쿨러 방향이 이 하단으로 가게끔, 이 밑으로 하단으로 가게끔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이제 케이스 보시면은 나사가 두 종류예요. 이 두꺼운 나사는 파워나 이제 하드에 연결되는 나사를 이제 조이고, 이렇게 얇은 나사 같은 경우는 메인보드나 CD룸 뭐 이런 곳에 연결이 되는 나사예요. 이제 파워 나사 조립해 주실 때는 한 번에 다 이렇게 조여주지 마시고 좀 느슨하게 다 이제 체결을 한 다음에 나중에 한 번에 이렇게 세워서 딱 자리를 잡은 다음에 강하게 이제 조여주세요. 이제 보이는 이제 모든 이런 케이블을 이제 케이스 밖으로 다 꺼내줄 거예요. 저가 케이스는 후면 배선 작업이 힘듭니다. 그냥 억지로 케이블을 구겨 넣어서 케이블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또 이제 이 케이스 전면부도 앞으로 이제 이 아랫부분을 잡고 당기면은 빠져요. 이제 이 메인보드를 조립해 줄 건데, 여기 메인보드에 보면 이제 이 백패널을 먼저 연결해 줄게요. 백패널과 이제 케이스 조립을 할 텐데, 이게 이렇게 부착하기 전에 먼저 메인보드와 한번 연결을 한번 대보세요. 이래서 잘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USB 포트를 가려요. 그래서 이거를 확인을 안 하고 그냥 조립을 하는 경우, 조립을 다 한 다음에 울며 겨자 먹기로 요 포트를 바깥쪽으로 이렇게 휘어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나, 다시 이거를 케이스를 메인보드를 뜯고 좀 귀찮은 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먼저 이걸 확인하시고 이렇게 백패널을 이제 이 간섭이 되는 부분을 휘어주시고 연결을 해서 정상적으로 이게 장착이 되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조립을 하세요. 여기 보시면 이제 백패널이 연결이 됐고, 이제 메인보드를 연결해 줄 때 요 고정 너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메인보드와 이 케이스와 연결해 주는 이제 이 받침 너트가 있는데, 이 너트가 기존 ATX에는 이제 ATX 보드 형태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 M-ATX 보드로 연결해 주려고 하면은 이 핀을 연결을 해줘야 돼요. 추가로. 이 핀 위치를 다 이제 변경을 해 줬는데, 이 핀 위치 많이 실수하시는 게, 이 핀 위치를 여기랑 같게 해서 설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 핀 위치를 잘 확인을 해 주셔야지, 만약에 엉뚱한 곳에 설치를 하게 되면은 이 핀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가끔 보시면 이제 메인보드 쇼트가 날 경우가 있어요. 핀 위치가 틀려지면은. 그렇기 때문에 잘 확인해 주시고 이 핀을 박아 주셔야 돼요. 이제 메인보드에 이 나사를 이제 체결해 줄게요. 메인보드 이제 모든 나사들을 이제 다 연결을 해줬고, 이제 케이블 정리만 해주면은 이제 PC 조립은 끝나요. 파워 케이블부터 이제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첫 번째 이제 8핀 보조 전원부터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그 다음에 24핀 전원을 연결해 줄게요. 보시면 이제 이 케이스 쿨러 전원도 연결을 해줄게요.
이 케이스 이제 전원도 연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메인보드와. 일단은 케이블 정리는 정해진 루틴이 없습니다. 그냥 연결만 잘 되면 됩니다. 전면 커버를 뜯어낸 이유는 케이블이 CD롬 뒤로 넘어가서 깔끔한 선정리를 위해 케이블을 옆으로 빼줘서 작업하면 깔끔하게 선정리가 가능합니다. 케이블을 빼내고 전원 케이블을 연결해줘도 되지만 케이블 연결 방법을 잘 모르면 다른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전면 포트 연결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원래는 조립을 다 했는데 다시 분해를 했어요. 이 이제 나와 있는 이 전면 포트 케이블을 연결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메인보드를 보시면은 이 하단에 그 포트마다 다 이름이 적혀 있어요. 오디오 포트. 오디오 포트는 중간에 이렇게 핀이 빠져 있고, 그 다음 USB 포트. USB 1, 2. 여기 포트를 보시면은 이 상단에 핀이 하나씩 빠져 있어요. 이걸 보시면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전원 연결 부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 두 개는 파워 스위치, 그 다음에 파워 LED, 그 다음 두 개는 하드 LED, 그 다음 요 두 개는 리셋 스위치예요. 옆에 보시면은 스피커는 그래픽 카드나 메모리가 잘못 연결됐을 때 부저음 삐삐삐 이런 이상음이 나게 돼요. 그리고 이 옆으로 보시면은 이게 이제 USB 3.0, 여기 포트에 적혀 있는 거는 USB 3.2 포트예요. 여기 홈을 확인하시고 나중에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USB 3.0 포트를 보시면은 요 중간에 이렇게 핀이 있어요. 이 핀 모양을 맞춰가지고 이 3.0 포트에 연결해 주시면 돼요. 케이블을 보시면은 파워 스위치, 파워 LED, 리셋 스위치, 하드 LED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메인보드에도 기판에 보시면은 이렇게 영문으로 적혀 있어서 이걸 보시고 확인하시고 이 포트에 연결해 주시면 돼요. 저는 파워 스위치부터 연결을 해줄게요. 파워 스위치는 플러스 마이너스 전극이 없기 때문에 뭐 방향 상관없이 그냥 연결해 주시면 돼요. 파워 LED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전극이 있어요. 기가바이트 같은 경우는 이 바깥쪽이 다 플러스예요. 그래서 플러스를 확인해 주시고 바깥쪽이 플러스 선이 가게 연결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하드 LED. 하드 LED도 바깥쪽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보시면 요 플러스 모양 있죠? 이거를 케이블을 바꿔서 플러스 쪽을 향하게 이렇게 연결을 해 줄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리셋 스위치. 리셋 스위치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뭐 방향 상관없이 그냥 연결해 주시면 돼요.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었으면 파워 LED는 램프가 들어오고 하드 LED는 하드가 돌아가면서 램프가 깜빡입니다. 이제 USB 케이블 같은 경우는 여기 맨 구석 요 홈이 막혀 있어요. 여기를 확인해 주시고 요 비어 있는 포트에 맞춰서 연결을 해 주셔야 돼요. 여기 USB 1, 2 상관없이 아무 곳에 연결해 주셔도 되는데 저는 USB 1번 포트에 연결을 해 줄게요. 그다음에 오디오 포트도 여기 중간에 핀이 막혀 있어요. 여기를 확인해 주시고 요 안에 핀이 없는 곳 연결해 주시면 돼요. 전면 포트 케이블을 모두 다 연결해 주었는데요. 이제 조립이 처음이시거나 초심자 같은 경우 이 상태에서 그대로 메인보드와 케이스를 조립해 주는 방법도 괜찮아요. 메인보드와 케이스가 조립이 되면은 이 아래 적혀있는 영문 찾기도 힘들고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조립해 주는 방법도 괜찮은 것 같아요. 케이블 정리는 사실 대부분 케이스 안쪽에서 대충 묶어 작업을 하는데 오늘은 촬영 때문에 후면 배선 작업을 했습니다. 저가 케이스 후면 배선 작업이 힘든 이유는 공간이 없어서 케이블을 뭉쳐 놓으면 케이스 뚜껑 조립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지금 사용하는 케이스는 표시한 부분이 그나마 공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안쪽으로 꺾어서 작업을 해주었습니다. 그래픽카드와 하드에 케이블을 연결을 안 하기 때문에 케이블은 빵끈으로 묶어 아래에 두었다가 필요할 때 풀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뒷면은 이렇게 조립이 끝났어요. 전면은 이렇게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후면은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일단 이제 케이스만 이게 덮어가지고 이제 조립을 끝낼게요. 케이스 커버를 덮어야 하는데 배선이 너무 튀어나와 있으면 닫을 수가 없어서 배선을 잘 펼쳐 주어야 뚜껑을 닫을 수가 있습니다. 케이스 뚜껑을 덮어주고 볼트만 해결하면 조립이 끝나게 됩니다. 촬영 안 하고 조립했으면 더욱 깔끔하게 조립을 했을 것 같은데 큰 문제 없이 작업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컴퓨터를 켜서 정상 작동을 확인하고 바로 윈도우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부팅 순서 없이 그냥 바로 설치가 진행되었습니다. 파티션을 나누고 윈도우 설치가 잘 되기만 바라고 있습니다. SD 메모리로 윈도우를 설치했는데 설치 속도는 그냥 보통 수준이었습니다. 윈도우 10이 정상적으로 잘 설치가 되었는데 드라이버 및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 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리시나요? 영상 인코딩이나 다중 작업을 하는 경우 소음이 너무 심해서 기가바이트에서 제공하는 APP 센터 프로그램을 깔아 쿨러 회전수를 줄여서 사용해야 그나마 조용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뒤의 영상은 조립을 마치고 부팅 테스트를 해보았는데 11세대 CPU와 시게이트 NVMe M.2 1TB 하드 부팅 테스트 영상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By the sun.